치매가 기본적으로 뇌에 생기는 병이라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마음이 이게 뇌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뇌과학이 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뇌에 있구나 하는 건 이제 알게 됐고, 제가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부검을 많이 했거든요. 알츠하이머도 국내에서 이제 별로 없을 때였는데 시신은 이제 기증하셔가지고 부검을 해보니까 진짜 뇌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제가 신경병리가 원래 전문이거든요, 전공이. 그래서 뇌를 이렇게 잘라보니까 여기 뇌 안에 이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진짜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MRI 찍으면 와 할 때였거든요. CT 찍으면 근데 뇌가 잘 안 보여서 오 이렇게 뇌가 축소가 되니까 그렇구나. 보면 그 안에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게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100 몇 년 전 알츠하이머가 아마 사람 이름일 거예요. 의사 이름일 텐데. 그때부터 보인 거예요. 그 병리를 이렇게 보면 아밀로이드가 그때부터 중요하구나 이제 이랬었는데, 이게 뇌만의 병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장, 근육 전혀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육이 가장 중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확실한 방법 하나는 아무튼 운동이에요. 운동. 네, 그거는 운동이긴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 몸이 이 집하고 거의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을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머리로 생각해서 지은 거라서 이 집을 보면 사람하고 되게 닮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딱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 집은 도저히 내가 가서 못 살겠다 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집을 하나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저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어떤 집일 것 같아? 물 새는 집. 이거 굉장히 괜찮았어. 물 새는 집도. 창문 달면 되잖아요. 인테리어 하면 되지, 그거. 예. 좀 오래된 집인데 이런 집은 인테리어로 힘든 집이 있어. 계속 틀었는데 계속 녹물 나오는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뜯어고치기가 힘든 게 배관이거든요. 관을 이렇게 심하는데 저 어릴 때는 무슨 동파이프라는 게 처음 나왔어. 그전에는 진짜 이렇게 틀면 한 10분까지는 아닌데 한참 동안 녹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뭐 세수하려면 좀 찝찝하잖아요. 기다리니까 좀 이제 하얀 물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동파이프인가? 그게 나오면서 이제 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물을 그 다음에 못 봤는데, 우리 몸도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거든요. 요새 줄기세포 나오고 뭐 이러니까 애지간한 거 다 고칠 수 있는데, 이게 망가지면 진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딜까요? 응? 혈관. 이게 우리 몸의 배관이 혈관이에요. 상수도가 동맥이고 하수도가 정맥하고 림프관이거든요. 그 두 개가 망가지면 진짜 이거 고쳐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면 그게 혈관이거든요. 근데 혈관을 망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망치는 두 가지가 고혈압, 당뇨거든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해요. 결국은 이 혈관이 망가지면 뇌로 가는 피도 줄기 때문에 뇌가 크기는 별로 안 크지만 엄청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공지능 이런 게 발달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무게는 진짜 조금 나가는데 전체 에너지 한 20%인가 써요. 최근에 이제 저 서울대하고 카이스트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뇌 노폐물이죠. 저건 이제 하수도 시스템인데, 우리 몸에 다 림프관이라는 게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가 이제 나가면 몸으로 이제 물이 좀 빠져나가서 몸을 한번 쭉 청소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배수로 나가는 게 림프관이라 그래요. 정맥은 그냥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찌꺼기는 없는 그냥 피고, 산소만 없는 피가 이제 정맥이고, 림프액이라는 게 몸을 다 청소를 해주는데 뇌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림프관이 없는 거예요. 동맥, 정맥만 있으니까 도대체 뇌는 어떻게 청소를 하나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다가 한 4, 5년 전에 IBS 하는 우리나라 연구진도 많이 했어요. 주위에서는 해보니까 자는 동안에 이렇게 채널이 열려서 물 청소를 한번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흘러나간다. 이게 이제 글림페틱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전에는 또 뇌 안에는 BBB라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면역세포가 잘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전인가 네이처에 논문 나왔는데
비밀 통로가 있어서 마구 들어가더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 분명히 세포가 들어와 있는데 못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고. 아무튼 클린패틱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깊은 잠을 좀 자야, 잠 못 자면 치매 많이 걸린다 이런 거는 뭐 예전부터 다 알았는데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자면 이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청소하기 좋게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이론이죠. 저희 동기가 윤창호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뇌에다가 인바디를 찍어보니까, 인바디는 다 해보셨죠? 네, 인바디를 뇌에다 찍어보니까 자는 동안에 뇌에 수분이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아 진짜 클린패틱이란 게 있구나 이제 하는 걸 알고 이제 기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뇌를 이렇게 부검으로 해서 잘라서 이제 슬라이드로 보니까 그 안에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그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탱글이라 그래갖고 실타래처럼 꼬인 거, 타우 단백질이 뭉친 거, 이런 것들이 현미경으로 보이니까 아 이게 있으면 알츠하이머구나. 치매가 많이 있지만 이런 게 특별히 보이면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는 치매가 주로 알코올성 치매나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오는 그런 치매였는데 알츠하이머는 거의 없었거든요. 뭐 있었겠죠. 근데 이제 부검할 일이 없으니까 확진을 못 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국도 이제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비정상 단백질이라는 게 아밀로이드나 타우 저런 게 생겨서 뇌가 안 좋아지는 게 치매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장, 근육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수면 이런 것도 치매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혈당이 올라가면 이게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이제 너무 강하다거나 혈당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관리를 하셔야지 내 몸을 120세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배관이 망가지게 되는 그 병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모든 병의 그 원인이 이제 염증이란 거잖아요. 몸 안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피 검사 한번 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염증은 결국은 밖에서 어떤 적이 들어오거나 뭐 이랬을 때 대항해서 싸우다 보면 염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적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곳이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장 관리, 피부 관리를 잘 하시면 염증이 떨어지고, 반대로 장하고 피부가 튼튼한 사람은 염증이 낮으니까. 네. 이게 이제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막 쌓이니까 치매약을 이제 막 열심히 개발을 했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누가 봐도 치매인데 검사를 받으러 안 가시는 거예요. 치매 조기 진단하는 법이 나왔다 그러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알고 나도 약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를 알았다는 거는 해결 방법, 이러니까 굉장히 T 같은데 제가 F거든요. 근데 뭔가 해결 방법이 없는데 알고 나면 기분만 나쁘고 약간 좋은 것이 낙인 찍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타우 217이라는 그 피 검사를 해보면 치매인지 아닌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해보겠냐고 하면 멀쩡한 사람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좀 깜빡깜빡하다 그러면 이제 할 거고, 거기에 뭘 해서 좋아진다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피타우 217 피 검사가 나오기 전에는 뇌에 아밀로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찍어보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라 그래서 뭐 알짜비도 있고 몇 개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검사인데 누워서 찍으면 뇌에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반짝반짝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치매라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많이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 가서 이제 인지기능 검사랑 뭐 이런 거 하면 한 3시간 걸리는 검사 있잖아요. 근데 그거 끝까지 안 받으셨어요. 그 뭐 알면 뭐 어떨 건데 뭐. 그러면은 뭐 요약 뭐도 나오고 뭐 약도 받을 수 있고 뭐 하는데, 그때 약이라고 해도 뭐 듣는 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그 검사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대학병원에서 그 인지기능 검사 받으려면 2년씩 예약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약이 나왔거든요. 퀴미가 나오니까 이게 아밀로이드가 있었는데 이걸 쓰니까 아밀로이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에 붙는 항체 의약품이란 건데 여기 딱 붙어가지고 제거를 해주니까 페트를 딱 찍어보니까 아밀로이드가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임상을 보니까
치매라는 게 낫는 건 아닌데 진행이 늦어진다. 이래서 엄청 썼거든요. 그러면서 치매 검사도 엄청 많이 받으러 가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신약 개발의 타겟이 알츠하이머에서는 그 아밀로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17개 대규모 스터디를 종합 분석해서 거기 스터디에 참여한 사람 다 합치니까 2만 명? 2만 명 정도를 분석을 해서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2주 전에 나왔죠. 2주 전 페이퍼예요. 코클레인 리뷰라는 데서 나왔고 잘 됐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치료비가 한 4, 5천 드는 거예요. 1년 치료비가 4, 5천 드는데 아니 이게 효과가 있으면 진짜 더 큰일이었겠지만 없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부모님 치매 걸린 것도 가슴이 아픈데 치료비가 없어갖고 내가 이 약을 못 쓴다 생각하면 그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 쓰면 얼마나 막 그럴까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효과 없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가 이제 밝혀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치매 약이라는 게 참 임상시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빠지는 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거의 쓰는 게 경도 인지장애라 그래서 기억력은 좀 떨어지지만 아직 치매는 아닌 사람이나 아주 초기 치매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 난 게 아밀로이드가 없어지는 걸로 허가가 난 거예요. 기능을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능은 한 5년, 10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약 개발해 놓고 5년, 10년 동안 관찰만 하고 있으면 제약회사가 안 되니까 아밀로이드가 없어졌으니까 팔게 해줘. 이제 이렇게 돼서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기능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아밀로이드가 뇌세포 안에 들어가서 쌓이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쌓이는데 혈관에도 많이 쌓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밀로이드라는 게. 근데 혈관에 있는 것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뇌혈관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 붓거나. 그러니까 이게 쓰다 보면은 자주 MRI를 찍어봐야 돼. 이게 혈관이 터지거나 붓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막 치료비도 많이 들고 검사비도 많이 들고 잘못하면 이게 막 이미 부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 거 합쳐서 이제 아리아라 그러거든요. 뇌부종과 미세치료. 아밀로이드 릴레이티드 뭐 나쁜 반응 뭐 이런 거 이미지 어브노멀티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위험만 있고 효과는 없고 그런 약이었다는 거죠. 근데 엄청 많이 지금 처방을 했죠 그동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고 아밀로이드는 있는데 이걸 써도 아밀로이드가 안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없어지는 반응이 있는 사람이 보통 한 24%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약이 있을 때만 해도 저 TMS가 27%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거의 안 믿었지. 왜냐면 미국 FDA가 저런 거 진짜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거의 뇌를 안 쓰다 해갖고 거의 뇌가 안 돌아가는 상태가 뭔지 아세요? 뇌는 달고 있는데 거의 안 돌아가. 치매보다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활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지. 그럼 저 뇌는 있으나 마나 거의 죽은 뇌나 마찬가지다 하는 데만 제가 허가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는 거니까 잘못되면 어떡하니. 얘는 거의 이제 뭐 약을 안만 써도 안 되고 이대로 놔두면 이게 사랑구실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쓰니까 한 반 이상이 이제 사랑구실을 하더라 해가지고 우울증에만 거의 허가가 나 있거든요. 15년째. 그거 아니면 이제 강박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최근 들어 조금 나고. 근데 유럽은 엄청 여러 가지로 허가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회로를 이제, 그래서 TMS가 이제 확 뜬 거예요. 레켄비가 이제 가면서 이게 분명히 이렇게 집은 잘 청소를 해놨는데 아밀로이드가 이게 막 쌓여서 집은 청소를 했는데 가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배선이 다 끊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은 멀쩡하게 치웠는데 막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도 이게 불이 안 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스위치를 올려주고 끊어진 길을 다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자극이거든요.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회복시켜 줘야 되느냐. 그래서 신경망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꼭 치매뿐 아니라 이 장하고 뇌가 연결됐다는 거 많이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연구는 1996년도가 시작이거든요.
때도 그 네이처 논문의 표지로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딱 보고는 이제 진짜 장내 미생물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면서 막 열심히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멀었어요.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모르기는 진짜 똑같고 그때는 장내 세균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왜 장내 세균이 장내 미생물이 되지 아세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다 장내 세균 이랬거든요. 장내 세균이 왜 장내 미생물이 됐을까? 그러니까 세균하고 곰팡이를 합쳐서 미생물이라 그러는데 요새 보니까 곰팡이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라고 안 그러고 다 과학적으로 장내 미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그거는 들어보셨죠? 뭐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이 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없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뭐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 네 가지가 뇌를 돌리는 기본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엑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시동도 켜야겠지만 엑셀이 도파민이에요. 여기 이렇게 오시려면 도파민이 일단 좀 나와야 엑셀을 키우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그게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은 약간 흥미를 주는 거라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라서 그 두 개가 이제 양대축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와 의미. TV에 대해서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러고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거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것들이고 세로토닌은 전체적인 이제 만족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장내 세균이 거의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막 이제 그런 삶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 ADHD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을 딱 하면 그 순간에 그 신경전달 물질이 확 쓰이거든요. 그러면 장에서 다시 만들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다 쓰고 나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를 집중을 못 하는 거죠.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치면 제 휴대폰이 좀 오래돼서 5년 돼가지고 100%를 충전을 하고 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 아끼면은 이쯤이면 다 방전돼. 근데 이 장내 세균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충전기를 안만 꽂아놔도 5%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휴대폰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잠깐 열어서 통화 한번 하면 그냥 방전이니까 그런 애들을 뭐야 아마 뇌자극을 줘도 걔네들 안 돼. 기본 장이 튼튼해야 돼.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여러 가지 대사물질을 만들어서 이 대사물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신경전달물질 간약 중요하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장내 세균이 없으면 온몸이 아까 말한 그 만성 염증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내가 지금 장내 세균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똑같이 고구마하고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방구가 안 나온다 이러면은 장내 세균이 없는 거예요. 장내 세균이 먹이가 들어오면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바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장내 세균이 없으면 뭐 고구마를 안만 먹어도 가슴만 답답하지. 기본 고구마도 잘 안 먹지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섬유질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오면 장내 세균이 많이 있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충분한 사람들이 장내 세균이 뱃속에서 살 수 있는 게 한 100조마리 정도 되거든요. 100조마리보다도 장내 세균이 더 많아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정원이 100조개야. 근데 100조개보다도 장내 세균이 더 많아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대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변이란 게 뭐냐 그러면 남는 세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00% 세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완전 황금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먹은 것 중에 분해가 안 되는 섬유질 덩어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변은 섬유질과 장내 세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장내 세균이 많을수록 튼튼한 대변이고, 섬유질도 없고 장내 세균도 없다. 그럼 뭐겠어요? 크게 변비인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나올 생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섬유질도 안 먹고 장내 세균도 없다 그러면 나올 게 없어요. 한 달이 뭐야? 두 달, 세 달도 갈 수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있다는 거는 장내 세균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변비가 있는데 피부가 좋아지길 바란다든지, 변비가 있는데 치매가 안 걸리길 바란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산균을 딱 먹으면 갑자기 없던 변비가 어느 정도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내 세균이다 그러면 다 유산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깡패 중에 깡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은 이제 엄마한테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건데, 얘네들이 번성하려면 내가 먹을 거를 얘네들 먹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하고 쉬운 말로는 섬유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먹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내 세균이 번성을 못 하는데, 이제 센 유산균을 탁 먹으면 얘네들이 완전 깡패인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 점액 같은 거 막 긁어먹고 막 번성해서 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그 안에서 막 번성해서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나 좋은 대사 물질 못 만들어. 그냥 대변만 많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있는 애들이 먹으면 점점 나빠져요. 절대 어린애들은 유산균 먹이면 안 되고, 어른도 먹으면 안 돼요. 작년 12월에 네이처에 논문이 나왔는데 100대 유익균 중에 한 개도 안 들어갔거든요. 기능성 유산균이라고 18개인가가 지금 식약처 고시 목록인데, 100대 유익균에 유산균하고 락토바실러스하고 또 비피더스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동네 깡패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뇌염증은 몸의 염증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먹는 거를 딱 3일만 바꿔줘도 장내 세균이 확 바뀌거든요. 그럼 장내 세균의 먹이는 뭐예요? 섬유질이라 그랬는데, 섬유질은 뭐에 많아? 김치? 고구마? 그래서 총칭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채식?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모든 이 지구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잖아요. 태양 빛을 받으면 식물들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라는 거 만들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가지고 모든 생명이 만들어진 건데, 이 포도당을 잘 엮어가지고 몸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동물은 몸을 단백질로 만들었어요. 기본이 이게 단백질이에요, 동물은. 그래서 우리 몸은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포도당을 잘 엮어가지고 몸을 만들었는데, 식물은 그걸 섬유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다 몸이 섬유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섯 같은 거는 식물은 아니지만 그것도 섬유질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동물은 다 이게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동물성만 먹었다. 우유 맛있긴 한데 그 안에는 섬유질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이 한 30g 정도 섬유질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사과로 치면 30알이에요, 30개. 네. 딸기로 치면 한 2kg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먹기가 힘들지만 잘 먹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이제 근육도 그전에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유산소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걷기도 기본적으로 유산소거든요. 근데 근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해주면 여기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 마이오카인이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근육에서만 나온다고 해서 마이오카인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운동할 때 나온다고 해서 엑서카인이라 그래요. 그게 한 6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리스트도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한 것들이 다 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뇌가 좋아진다는 게, 그전에는 혈관이 튼튼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뇌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는 부검을 해야지만 뇌 속을 봤는데, 요새는 MRI 찍어보면 뇌가 얼마나 차 있는지 알 거거든요. 그래서 뇌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찍어봤는데 뇌가 50대면 제가 이제 50대니까 어느 정도 조금 빈자리가 있으면 정상인데 빵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인데도 벌써 쭈글쭈글한 사람이 있거든요. 뇌 크기죠. 그래서 그게 운동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게 특히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이렇게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려고 근력 운동 하는 게 아니라 뇌가 빵빵해지도록 한다. 근력 운동 꼭 하시고 그게 힘드니까 저기 있는 저 자기장으로 하면 똑같이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괜찮은 것 같고 일상적으로 이거 이제 아시겠죠 이거? 배관을 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희 아버님도 진짜 보청기를 안 끼셨거든요. 이거 완전 내가 할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런지 안 끼시더라고요. 그렇게 끼라고 하는데 TV 볼륨이 막 35 이렇게 올라가도 안 껴. 그러다 내가 이거 안 끼면 치매 걸리는데요? 이거 막 네이처에 논문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갔더니 집안이 쫙해. TV 볼륨이 막 9, 8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 진짜 좋아졌다. 이렇게 잘 들리냐? 근데 우리가 시력하고 청력으로 쓰는 그 뇌의 그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눈이 침침하다거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 감고 있으면 뇌가 엄청 쓰는 게 적은 거예요. 이 소리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지금 여기 섞여 있거든요. 근데 제 소리만 잘 듣잖아요. 그거는 이 뇌가 엄청나게 일을 해서 필터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보청기는 꼭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지고 이게 없으면은 일단 뇌가 쓰는 그 에너지도 줄어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사회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여기 사회적 소통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본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주무시는 것도 은근히 잘 주무세요? 이러면 다 잘 잔다 그래요. 근데 그게 남자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자기는 늘상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남자는 걸 잘 모르잖아요. 한 번도 잘 자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그 약 먹고 뭐 40살 때까지는 4시간만 잤거든요. 계속 4시간만 잤는데 잘 자는 줄 알았어요. 엄청 푹 자가지고 내가 잘 자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으로 8시간 자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잤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잘 잤다 못 잤다의 가장 그 확실한 기준은 이 시간도 아니고요.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다. 없죠. 다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꿈꾸면 잘못 잔 거고 초반 4시간은 꿈이 없는 잠을 자요. 그러니까 넌 랜슬립이라고 그건 신체 피로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뇌가 청소되고 하는 것도 그 시간이긴 해요. 처음에 4시간. 근데 뒤에 3시간은 꿈을 꾸는 순간. 정신적 긴장감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만 자면 몸은 괜찮지만 마음이 계속 병드는 거죠. 무조건 꿈꿔야 돼요. 저는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꿈꿔요. 그게 건강하게 자는 거. 요새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워치 하나 차고 자면 다 나오잖아요. 워치 차고 자면 렘슬립, 넌렘슬립 나오잖아요. 자기가 넌렘이 너무 적다, 렘이 너무 적다 그러면 무조건 꿈꿀 때까지 자야 되고 또 하나 괜찮은 게 그 찜질방 있잖아요. 그거 빨간빛. 그거 괜찮아요. 네. 뭐 옛날에 그 빨간빛 그게 뭐가 효과가 있네 했는데 논문 엄청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미토콘드리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뇌 자극해주고 이렇게 빨간빛 해주고 하는 것들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예전에 그 게임 많이 하면은 치매 안 걸린다는 그런 거잖아요. 뭐죠? 애니팡 같은 거? 막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 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는 너무 손가락만 많이 쓰니까 사실 손이 중요하긴 하지만 손가락이 생각보다 엄청 정교한 거거든요. 근데 애니팡 할 때는 이거밖에 안 하니까 너무 단순해져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건 제가 보기엔 뜨개질 같은 거. 손을 입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많이 하시고 저런 걸 자극하면서 같이 쓰면 밖에서도 자극되고 안에서도 발화되고 하니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고 의사는 오늘 저 보는 걸로 마감. 나 평생 이제 의사는 안 보길래 이런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